자, 항목 1번이에요. 항목 1번. 한 문장으로 자신을 표현하라. 이 부분 힘들죠. 자, 그리고 뭐 채용해야 되는 이유 설명하고 공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자, 요건 직무 역량을 평가할 건데 평가하기 쉽게 딱 한 문장 핵심 역량을 적어주세요. 요런 이제 의도를 가진 항목입니다. 평가, 직무 이제 수행 능력이기 때문에 평가 지표는 간단하죠. 직무 기술서 기반 직무 능력 평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의 이제 직무 기술서를 보시면 지식, 기술, 태도가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지식, 기술 위주로 이제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쓰시기 전에 하실 일이 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파악해야 되는데, 핵심 역량이란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게 핵심 역량이다, 이게 아니라, 평가하는 측면에서, 평가자의 측면에서 볼 때 핵심 역량이 핵심 역량이겠죠. 그래서 핵심 역량은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경력, 그러니까 유관 경력이죠.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유관한 경력이 있고, 그리고 자격증과 교육사항 같은 정량적 근거가 있다면 그게 최고의 핵심 역량입니다. 자, 근데 경력이 있으신 경우가 잘 없죠. 정량적 근거, 그러니까 자격증과 교육사항 같은 정량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유관 경험, 그러니까 직무 능력을 향상시킨 경험이나 아니면 발휘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이건 두 번째 핵심 역량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량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자격증도 없고 교육사항도 없지만 유관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 별 한 개짜리 핵심 역량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별 세 개짜리와 별 두 개짜리를 가지고 작성하셔야 되는 게 이 항목 1번입니다. 질문의 내용 그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반보고서 형태로 작성해서 작성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다라고 적는 게 항목 1번이에요. 특히나 어려운 게 여러분들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힘들죠. 요게 이제 굉장히 힘듭니다. 쓰시는 거는 간단해요. 일단 추상적인 비유법은 사용 금지입니다. 특히나 뭐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저는 바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거 절대 쓰시면 안 돼요. 면접관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이 서류 전형 평가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해야 되면은 면접위원들이 제대로 서류 전형 평가위원들이 제대로 평가를 안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이 여러분들이 쓰신 의도와 다르게 오역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들은 있어 보이게 적고 싶어서 남들과 다르게 적고 싶어서 적는 건데 평가 절차상의 어려움만 만듭니다. 이러면 유리할 수가 없겠죠. 그냥 명확하게 자신의 핵심 역량 키워드는 무엇이고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의 어떤 분야의 스페셜리스트인지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제가 이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 중점적으로 집중해서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작성하실 때 직무 기술서를 보시고 뭐 필요 기술, 필요 지식을 보신 다음에 내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다, 증거 자료를 가지고 있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시고요, 표시를 하시고요. 경험이나 경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나 이런 거 해봤다,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쭉 표시하신 다음에 요런 경험과 요런 경력과 요런 능력, 자격증, 교육사항 등을 가지고 있으니까 직무 수행 내용 중에서 이런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겠네 라고 파악이 끝나시면은 이제 적을 준비가 된 겁니다. 요것부터 먼저 하세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 일을 잘 하는 것, 뭐 리스크 관리면 뭐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거면 중진공의 핵심 가치 및 전략 목표, 그러니까 요 전략 과제가 있죠. 요 과제 중에서 그 일을 잘한다는 게 어떤 전략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지까지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적을 준비가 다 끝난 겁니다. 자, 요렇게 한 걸 바탕으로 어떻게 적느냐? 저는 한 문장으로 저는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근거가 이렇게 반보고서 형태로 있고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단에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공단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적었는데 그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는 게 항목 1번입니다. 평가상 굉장히 용이하겠죠. 그리고 면접 때 가더라도 이렇게 적어 놓으면 굉장히 참고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위해 준비된 어떤 분야 일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 핵심 역량, 이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근거인 핵심 역량 때문인데, 핵심 역량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근거로 경력은 요렇게, 기간은 요렇고 어떤 업무를 했었고요. 관련 자격증은 요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교육은 요런 식으로 받았고요. 뭐 몇 학점 이수했고 몇 시간 이수했고요. 그리고 이게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증거 자료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수 중인 교육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취득 중인 자격증도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취득 중, 그다음에 이수 중 요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관련 경험으로는 어떤 역할을 했고 뭐 어떤 곳에 대외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적는 거죠. 그래서 이 핵심 역량 이제 관련 경험들을 바탕으로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으니까 공단에 요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핵심 역량은 이거니까 어떤 일을 잘할 수 있고 요 비전에 요 이제 전략 목표나 전략 과제 같은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는 거죠. 쓰시다 보면 글자 수가 이제 모자랄 경우가 남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마무리는 생략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다 적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적는 게 항목 1번이고요. 자, 항목 2번으로 가기 전에 제가 멤버십을 시작했습니다. 모의고사 무제한 문제풀이라는 이제 멤버십을 진행을 할 거고요. 코레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코레일 모의고사 이제 문제풀이 업로드를 앞으로 요렇게 해드릴 거예요. 총 5회차 해드릴 거고, 이 이후에는 다른 기관의 모의고사들을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월 2,990원으로 가격을 제가 정했어요. 코레일 문제집 안 사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만 딱 구독하시고 요거 5개 풀면은 이 5개 모의고사가 2,990원이라는 거죠. 많은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로 항목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핵심 가치 관련 질문입니다. 핵심 가치가 총 4가지죠. 요 4가지 중 2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핵심 역량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항목 1번에서 보여주지 못한 핵심 역량을 2번에서도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평가 지표가 조금 중점하는 부분이 다른 게, 항목 1번은 직무 능력 중심이면 항목 2번은 조직 적합도 중심입니다. 왜? 핵심 가치가 들어갔으니까요. 조직 이해를 평가하는 항목인데, 조직 이해라고 하면은 경영 이해, 체제 이해, 업무 이해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게 되는데,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공단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직무, 지원하신 직무의 역할이 뭔지 알고 있느냐, 그리고 요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역량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그게 어떻게 공단에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요걸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게 항목 2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작성 전략은요, 일단 이 핵심 가치가 무슨 뜻을 하는지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경영 전략 카드 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핵심 가치 별로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다 라는 걸 설명해주는 카드 뉴스가 있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래서 제가 각 여러분들이 지금 지원하시는 직무별로 어떤 핵심 가치를 걸고 넘어지셔야 되는지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혁신이죠, 혁신. 혁신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요런 것들을 전략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직무들, 기업 평가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진출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경영 기획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지 기획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 경영 기획 역할로 요런 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겠죠. 뭐 수출 글로벌화, 뭐 제조 혁신 및 신사업 중점 육성 이런 데 기여할 수 있을 겁니다. 진단 컨설팅도 대출 심사를 한다거나 기술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 첫 번째, 두 번째 기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전문성 부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항목 1번에서 많이 못 보여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무 영역이 이렇게나 많은데 많이 못 보여주셨다 라고 하면 전문성 키워드를 걸고 넘어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업 평가, 이제 경영기획, 채권 회수 및 리스크 직무들은 이 전문성을 걸고 넘어지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뭐 채권 회수 및 리스크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 구조 전환 및 혁신 뭐 요런데
채권을 아무래도 이 대출 내준 거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 채권 회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회수가 잘 돼야지 맞죠? 이 사업들이 잘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평가나 경영 기획은 아무래도 기업 평가를 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직무이기 때문에 요런 데 다 기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현장입니다. 현장은 행정직과 IT 직무들이 기여할 분야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직들이 대민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국민 참여, 소통 강화 이런 것들에 이제 기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적극 행정이라는 건 이런 걸 의미하죠. 민원인들이 먼저 요청하기 전에 내가 그들의 니즈를 파악해서 먼저 제공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대민 업무를 하는 행정직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적합한 분야겠죠. 그래서 행정직들은 이런 부분에 기여할 수 있고 IT 직무들은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 하는데 기여할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청렴입니다. 청렴은 사실 모든 직무가 다 걸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런 문화를 만들어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기금 운용을 한다거나 기금 운용을 하는 건 행정직들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청렴이란 부분은 직업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직무에 다 연관이 되는 이 전략 과제라고 보시면 핵심 가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무와 관련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일단은 파악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기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전략은 직무상 기여할 수 있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죠. 직무상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가치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관련한 그 핵심 가치와 관련한 그 경험들을 기술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성공의 경험이든 실패의 경험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공의 그 경험으로는 핵심 가치 키워드를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했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실패 경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걸 실패한 경험이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이런 핵심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뒤에 보완했다. 이런 이제 사례가 작성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기술하시기에는 성공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사례들 중에서 성공이든 실패든 어떤 사례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핵심 가치 키워드는 사실 엮어서 거들 뿐이지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직무 강점으로 중진공의 어떤 전략 과제 핵심 가치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러스는요. 저는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떤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그 지원자입니다. 혹은 아니면 어떤 핵심 가치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 요렇게 이제 두 가지식으로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 기술해 주셔야겠죠.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핵심 가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은 이런 핵심 가치를 내가 발휘했었습니다. 요렇게 이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경험을 바탕으로 이 깨달은 핵심 가치에 대한 중요성 혹은 직무 역량으로 공단에 기여할 그런 전략 과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항목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제가 보유한 핵심 가치, 그 직무 핵심 역량은 이런 것과 이런 거고요. 요걸 통해서 어떠한 핵심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적었죠.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씩을 했으니까 근거 사례를 적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용이하게 개조식으로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서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개조식으로 적으면 유리한 점이 이제 글자 수가 조금 유리하겠죠. 개조식은 아무래도 글자가 조금 덜 드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고객 지향성이라고 표현했으니까 고객 지향성에 관련한 뭐 매장 관리, 화장품 매장, 파트타임 근무를 했던 고객 지향이라고 하면은 고객을 위해서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고 그것에 관련한 사례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요 경험이 보여줄 수 있는 게 고객 지향의 태도이고 요걸 통해서 요런 걸 가지고 관련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요렇게 일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렴이라는 태도를 갖다가 제시를 했으니까 청렴에 관련한 태도를 갖다가 요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경험을 쭉 작성했고 청렴이라고 하면 반드시 뭐 정직이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직업윤리에 관련해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규정준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고 이 규정 준수를 바탕으로 요런 전략 과제에 내가 기여하겠다. 요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주죠. 제가 핵심 역량, 직무 역량을 요런 걸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요러한 핵심 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요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항목 3번 가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획기적으로 딱 들어갔잖아요. 요건 누가 봐도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제가 이제 제 영상을 계속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획기적 요런 게 들어가면은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건데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거는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 질문의 의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죠. 여러 가지입니다. 만약에 이제 적극적 사고를 평가한다. 적극적인 문제인식에 대한 태도를 평가한다 라고 하면은 문제인식 부분에 중점에서 평가를 하는 거고 논리적 사고를 평가를 하면은 원인 분석에 중점에서 평가를 하는 건데 이번에 이 항목은 획기적이라는 그러니까 대안 제시 부분에서 창의적 사고를 발휘했는지 평가하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 그 팀에서 하던 문제 해결 방식과 다른 그런 새로운 문제 해결 방식을 제시했느냐, 이게 경험에서 녹아나야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은 이 제가 제시드리는 이게 NCS에서 문제 해결하는 프로세스죠. 문제인식, 원인 분석, 대안 제시, 결과 및 피드백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기술하시면 되고요. 단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창의적 문제 해결 부분이기 때문에 대안 제시 부분에 힘을 실으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창의적 대안 제시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반드시 기술되셔야 돼요. 기존에는 보통 이런 문제 해결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제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기술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이 이렇게 되겠죠. 두 가지식으로 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게 평가를 주십시오 라고 두 가지식으로 제시하시고요. 그 다음은 문제 해결의 프로세스 그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중에서 중점적으로 기술하셔야 될 부분은 요 대안 제시 부분이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는 대안 제시를 했다. 요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제 예시를 들 수가 있겠죠. 어떤 경험이었고요. 요 경험에 새로운 방식을 내가 고안을 해서 문제 해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주십시오. 사실 적극적 문제인식은 안 들어가도 돼요. 이게 글자가 굉장히 많죠. 그냥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기술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들과 좀 차이를 내고 싶거나 조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인식을 안 했는데 나는 그게 문제라고 인식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요게 기술이 되면은 조금 더 평가상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시면은 그렇게 기술을 하시면 됩니다. 적극적인 문제 인식을 넣어서 기술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사례 사실은 이제 기업 연락처를 조사하는 일이었는데 상당 부분 비어 있었다. 그런데 뭐 담당 직원 부분은 그 부분을 비워둬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기술되면은 유리한 거죠. 하지만 꼭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어디까지나 이 항목 3번은 창의적 문제 해결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거니까 대안 제시 부분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인식 했으니까 원인 분석해야 되겠죠. 논리적 원인 분석이 들어가면 좋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가 아니라 상황을 분석해 보니까 혹은 객관적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기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상황을 살펴보고 분석해 보니까 이 조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더라. 이게 원인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어디? 창의적 대안 제시.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내가 새로운 방식을 제안했다. 고안해냈다. 이게 중점적으로 기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리뷰를 활용해서 완전 새로운 방식이죠. 기존에는 막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거리뷰 간판을 확인해서 나는 연락처를 조사를 했다. 새로운 방식의 새로운 방식으로 자료 조사를 했다. 문제 해결을 했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기술이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제는 해결됐고요.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했습니다. 입사 후에도 이렇게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죠.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술돼야 되는 부분은 요 창의적 대안 제시 부분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항목 4번 갑니다. 직무 수행 계획서고요. 요거는 이제 조직 이해 능력 평가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자기 개발 능력. 그러니까 이제 조직 능력, 그다음에 자기 개발까지 동시에 이제 평가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알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부족한 역량을 알고 있고, 그걸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묻는 게 항목 4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것도 마찬가지로 직무 기술서상의 지식, 기술, 태도 요 부분을 확인하셔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시고 요 능력을 바탕으로 했을 때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즉 이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조금 부족해서 이러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는 게 항목 4번입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요, 내가 하는 지원한 직무는요, 이런 업무들을 수행을 합니다. 중점적으로 수행하는데, 특히 내가 자신 있는 항목, 그 업무는 어떤 것인데, 그에 대한 필요 역량은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요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을 내가 잘할 수 있고요, 조금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이런 개발 계획으로 채워넣겠습니다. 요 순서로 작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필요 역량은,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 역량은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앞에다가 중요 업무는 무엇이고 중요 업무는 뭐 어떤 업무와 어떤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고 그에 관해서 나는 어떤 역량과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처음 시작하는 문장을 넣어 주셔도 됩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술하신 다음에 자 요거 한 개만 적는 게 아니겠죠? 한 두 개나 세 개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두 개나 세 개 정도 딱 적으셔서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업무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작성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한 역량과 그걸 개발할 계획을 작성하셔야 되겠죠. 자기 개발 능력을 높게 평가받으려면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인 목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성취도, 그 다음에 구체적인 목표 기한, 요렇게 요 세 가지 요소가 들어가셔야지 높은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토익 같이 정확하게 점수가 이제 성취도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있는 반면 무슨 기사 자격증 이런 거는 이제 구체적인 뭐 점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시면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교재 수험서를 보시면 목차가 있죠. 그 목차가 바로 이제 과목이 되는데 내가 이 기사 자격증을 따는 데 있어서 어떤 과목만큼은 만점을 받겠다. 요게 이제 구체적인 성취도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은 내가 지금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도가 높으니까 만점을 받겠습니다. 요게 목표 성취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기술하신 다음에 요걸 갖다가 내가 이루게 되면은 어떤 업무와 관련이 있고 요거 개발하고 나면은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항목 4번이었고요. 마지막 항목 5번입니다. 자, 경력 경험 기술서죠. 천자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 경력 경험 기술서는요. 경력 및 그 사람이 보유한 경력 및 경험이 지원한 직무와 얼마나 유관한지를 평가하는 게 이 경력 경험 기술서입니다. 그래서 직무 유관성을 가지고 요런 이제 경력 경험 기술서는 평가를 하게 돼요. 이런 직무 유관성은 등급이 있는데 먼저 제일 높은 등급은 지원 직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경력입니다. 경력이 있으시면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신 경력이 있으시면 무조건 경력부터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력은 없지만 지원 직무와 유사한 업무를 간접 경험했다. 뭐 인턴이 있을 수 있고요. 실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적으시는 게 두 번째 이제 2등급짜리고 세 번째는 그와 유사한 인턴이나 실습까지는 없지만
지원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요게 이제 세 번째고 3등급이고 4등급은 지원 직무에 필요한 태도를 습득한 경험. 사실상 유관하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쓰신다면 이 첫 번째 등급부터 해서 1등급 쭉 적고 2등급 적고 3등급 적고 글자 수에 따라서 그렇게 적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등급에 대해서는 경력 기간이 길수록 좋고 그 다음에 난이도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뭐 업무 난이도가 되겠죠, 이건. 그래서 같은 등급일 때는 요게 기간이 길고 업무 난이도가 높은 것을 위로 올려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험을 좀 여러 개를 경험이나 경력 리스트를 갖다가 쭉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가를 해보십시오. 유관성 평가를 하신 다음에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서 순서를 매기시고 그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양식대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높은 경력부터 차례대로 기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성 플롯은 이렇게 되겠죠. 먼저 제목 적어주시고 직무 관련 분야, 역할 및 기간, 내용 상세 내용, 주요 성과 이렇게 질문 내용 그대로 목차를 만들어서 개조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어떤 경험이고 그 다음에 분야는 요 분야다. 이게 이제 직무 기술서에 있는 직무 수행 내용이 되겠죠. 내용 중에 하나를 키워드로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역할 및 기간, 어떤 역할을 했고 기간은 어떻고 내용은 내용은 요렇고 상세 내용은 요렇다. 그래서 요런 이제 지식을 얻었다, 뭐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직무 기술서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했고, 여러분들이 성과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거 생각하세요. 뭐 매출을 몇 % 상승시켰고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성과가 아니에요. 어떤 업무를 그냥 잘 했다, 몇 건 수행했다, 이런 것도 성과가 됩니다. 그래서 뭐 20여 개 기업의 추심 업무를 지원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업무를 내가 완료를 했다, 완료한 업무들에 대해서 그냥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매출을 상승시켰다 이런 것처럼 대단한 성과가 있으면 적으시면 되겠지만 그런 게 거의 없죠. 그래서 그냥 어떤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렇게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공모전 대회 활동이라든지를 요런 식으로 쭉 관련 분야, 역할, 내용, 상세 내용, 주요 성과 요런 식으로 보시는 화면대로 기술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거 항목 5번인데 잘못했죠. 여기까지 모두 다 적어봤고요. 작성 예시는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블로그에 다 작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